작년 연말에 부동산 시장에 키워주는 상속세 개편에 관한 내용이 되었습니다. 이제 매년 7, 8월 되면은 해당 연도에 이제 상속세법 개정안이 발표가 되는데 2025년도 7, 8월은 정말 국민들의 연명을 잘 녹여낸 선진화된 상속세법의 출현을 기대해 봅니다. 반면에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정말 상속으로 인해서 얼떨결에 다주택자가 된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는 과연 비과세를 받을 수 없을까요? 자, 오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해석 사례 5가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대체주택과 상속주택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자, 우리가 이 세법에서 대체주택이라고 그러면은 재건축이나 재개발과 달리 일시적 이주택을 대체주택이라는 표현을 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일시적 이주택인 상태에서 상속주택이 발생하니 당연히 1세대 3주택이 된 것이죠. 자, 문자로 설명하면 이렇게 쭉 되는데 좀 쉽게 가기 위해서 제가 이미지로 한번 해봤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종전주택을 가지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1년 지난 다음에 이사가기 위해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을 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어떻습니까? 저는 일시적 이주택자가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종전주택을 3년 내에 팔면은 그냥 비과세가 되는데 이 종전주택을 팔기 전에 상속주택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시적 1세대 3주택자가 되는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처분하는데 얼마 기간 내에 처분하느냐? 3년 내에 처분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비과세 요건을 갖췄다는 얘기예요. 비과세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이제 상속주택이 어떻게 되냐는 얘기죠. 자, 이럴 때 이 종전주택을 팔았을 때 비과세 되냐 안 되냐 이 문제인데 이건 당연히 상속주택은 비과세 판정할 때는 없는 걸로 보기 때문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서 지금은 종전주택, 신규주택, 상속주택인데 이제는 종전주택, 상속주택, 신규주택 이렇게 순서를 한번 바꿔보자고요. 자, 그러실 경우에 이 종전주택 처분에 따른 비과세 혜택 변동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동일하게 상속주택 자체의 그 특례가 유지되기 때문에 똑같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상속주택과 거주주택이에요. 여러분 거주주택이란 말로 하면 뭐가 떠올라야 되나요? 자, 이분은 임대주택 사업자구나 이렇게 떠올라야 되죠. 그럼 이분은 상속주택, 거주주택, 임대주택 3주택자가 되는 것이죠. 자, 하나씩 사실관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이 2010년도에 A주택을 취득을 했어요. 그 다음에 14년도에 B주택을 취득을 하고 장기 임대주택 등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16년에 배우자가 C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한 거예요. 그래서 3주택자가 된 거죠. 자, 이 상태에서 A주택을 양도했을 때 이 사람은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이 사례에 해당자는 난 3주택자하고 양도세를 신고 납부를 했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이제 경정처분한 상태인데 하나씩 보시면은 A주택을 한 상태에서 B주택을 취득하고 임대사업 등록을 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배우자가 이제 단독 상속을 받아서 3주택자가 됐는데 자, 이 상태를 갖다가 A주택을 양도하면은 어떻습니까? 우리 임대주택이나 상속주택이나 다 특례주택이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이 A주택 팔고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 이 사람이 이제 여기까지 가기 전에 이제 시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거주주택과 상속주택, 장기 임대주택을 가지고 있을 때 이 주택들이 비과세 요건을 모두 갖췄다 그러면은 과연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하냐? 이 사람은 하지 않다라고 봐서 이제 신고 납부를 했는데 경정 청구하니까 세금 환급 청구하니까 다시 받았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택 수도 중요하지만은 과연 주택들이 특례주택이 되냐 안 되냐를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대표적인 특례주택이 뭡니까? 일시적 이주택, 상속주택, 임대주택, 그다음 동거 봉양을 위한 합가, 혼인을 위한 합가 이런 같은 경우는 특례주택에 해당되기 때문에 주택세 불문하고 중첩 적용받아서 다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 약간 난이도가 있는 사례인데 자, 날짜가 중요합니다. 자, 2020년 12월 31일 전에 분양권 하나 취득을 했어요. 그 상태에서 또 부모가 갖고 있던 분양권을 상속으로 받아서 분양권만 2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 관계도 한번 사실관계를 기초로 말씀드리면은 자, 첫 번째 2019년에 분양권 하나 당첨됐어요. 그런데 별도 세대인 어머니가 또 분양권 하나 가지고 취득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께서 임종에 따라서 이 비분양권 아파트를 내가 상속을 받아서 내가 이제 분양권만 2개 가지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 분양권들이 다 공사가 끝나서 이 주택으로 전환된 거죠. 이 주택으로 전환된 다음에 내가 A주택을 비과세권을 갖추고 양도했을 때 과연 상속주택 혜택을 받을 수 있냐 없냐 이것이 관건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미지를 한번 보면은 자, A 분양권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자, 어머니가 분양권을 또 취득을 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이제 임종하시면서 내가 비분양권을 상속을 받게 돼서 분양권만 2개 가지고 있는 상태인데 이제 이 분양권들이 다 공사가 끝나서 주택으로 전환이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A주택을 이제 매도를 했을 때 과연 이게 상속주택으로 해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됩니까? 자, 이런 질문을 가지는 것이죠. 자, 그럼 답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분양권이 가지고서 받은 것은 상속주택 혜택을 특례를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뭡니까? 분양권이기 때문에 못 받는 게 아니라 분양권 취득 시기 때문에 못 받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에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 뭐가 포함되나요? 상속 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하나, 그 다음에 상속 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 입주권이나 분양권, 이 3가지 형태의 주택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혜택을 준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개정이 언제 된 겁니까? 2021년 2월 17일 개정된 거예요. 그럼 개정되기 전에는 과연 어떻게 되느냐? 분양권은 포함이 되지 않았던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양권은 2021년 1월 1일 취득분부터 주택을 포함됐잖아요. 그래서 그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은 혜택이 없다. 그러면은 이 개정이 2021년 2월 17일 됐는데 왜 2021년 1월 1일부터 시작되느냐? 그럼 부칙에서 명시했어요. 개정 날짜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법적 효과는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이나 양도한 분양권부터 포함된다 이렇게 명시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이 실제 권리 형태보다도 취득 날짜가 중요하다. 이 제도 변경에 따른 이런 어려움이 발생하는 것이죠. 자, 4번째는 공동상속주택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상속의 원인, 즉 매매나 증여해서 어느 한 사람이 전부 다 가져가게 됐을 때 그때는 종부세를 납부할 때 과연 상속주택 특례가 유지되냐 안 되냐 이런 거예요. 실제 사실관계를 보면은 2009년에 이제 어머니가 임종에 따라서 누나하고 본인하고 각각 상속 지분의 2분의 1씩 공동 상속을 한 것이죠. 그 뒤 1년 뒤에 이제 누나 지분을 이제 당사자가 인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단독 상속주택을 가지게 되는데, 자, 이것이 종부세 납부할 때는 과연 어떻게 되냐는 얘기죠. 될까요? 안 될까요? 자, 이것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다 종부세 특례에 해당하는 상속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판정이 되고 있습니다. 5번째 사항인데요. 자, A주택을 가지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거기서 공동 상속주택의 소수지분자를 발생해냈습니다. 여기 더해서 또 상속주택, 단독 상속주택 발생한 거예요. 결국 이런 경우는 배우자도 상속받고 본인도 상속받은 경우인데 하나씩 사실관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07년에 A주택을 취득을 했어요. 근데 2010년에 배우자가 공동 상속을 했는데 소수지분이에요. 그 다음에 2017년에 또 남편이 상속을 받는데 단독 상속을 받았어요. 그럼 주택이 이제 3개가 되는 것이죠. 그 상태에서 이제 끝난 게 아니고 이 단독 상속받은 지분을 50%를 배우자에게 증여를 했습니다. 자, 뭔가 좀 많이 스토리가 꾸여 있는 것이죠. 자, 그랬을 경우에 그러니까 이미지를 풀어보면은 A주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배우자가 공동 상속을 받았는데 소수 지분자였다. 자, 이 상태에서 다시 또 남편이 단독 상속받았는데 이 단독 상속받은 주택을 배우자한테 50% 증여를 했어요. 자, 이랬을 때 이런 관계에서 파생될 수 있는 질문 3가지를 알아보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 상속주택 지분을 배우자한테 증여했을 때 과연 상속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냐 없냐 이것이죠. 상속주택 특례가 뭡니까? 종전주택을 일반주택을 양도했을 때 비과세 받는 것이죠.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 이런 거는 동일 세대나 다른 세대원한테 증여했을 때는 상속주택 특례가 없어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질문은 그러면은 일반 주택에는 A주택을 양도하고
공동상속 소수지부인 B주택과 단독 상속주택이 C주택이 남아있는 것이죠. 자, 그럴 때는, 자, 우리가 C주택을 양도한다. 그럼 과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이것은 1세대 1주택자로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은 상속주택으로 받는 게 아니라 공동상속주택 지분은 그 소수지분자 거를 보지 않기 때문에 1주택자로 혜택을 보는 것이죠. 자, 마지막 세 번째 질문 어떤 질문일까요? 자, A주택, B주택, C주택이 있는데 공동상속 소수지분 상태인 그 주택, B주택을 양도하면은 이건 뭐 비과세 아니라 중과받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과연 중과받을까요? 왜냐? 일반 주택이 있고, 다 단독 상속주택인데 이미 증여받았기 때문에 상속주택 특례를 받을 수 없다 그랬어요. 거기다 그러면 이제 다주택자이기 때문에 B주택을 양도하면은 중과를 걱정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중과를 받지 않는다 이렇게 판정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소수지분주택은 당사자가 아니라 대지분자 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실질적으로 이 사례 이미지를 풀어보면은 A주택 가진 상태에서 소수지분 B주택 상속을 받았고 그 다음에 C주택 단독 상속 받았는데 이 지분의 50%를 배우자한테 증여했을 때 과연 이게 중과세를 받냐는 얘기죠. 이 B주택을 팔았을 때 이것은 실질적으로 중과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또 상속 관련해서 다주택임에도 불구하고 비과세 받을 수 있는 최신 사례에 대해서 안내 말씀드렸고요. 부동산 관련 세금이나 매매 임대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 개포 행복부동산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